가장 기본되는 것이 소자의 특성식과 기록 전압 법칙과 기록 전류 법칙입니다. 얘에서 하나씩 파생되는 거지 얘를 갖다가 두고 딴 것 방법이 있다 이건 아니에요. 이 세 가지 방법을 푸는데 여기서 파생되는 효과 중첩의 원리도 여기 중심문화 갖고 문제를 푸는 거고요. 선형회로도 마찬가지 여기서 갖고 문제를 푸는 거고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노턴의 등가회로나 테브나의 등가회로도 이 세 가지 기본을 갖고 들어간 겁니다. 자, 왜 들어가느냐 하면은 어떤 회로가 이렇게 두어졌는데 단자가 두 개 나와 있는 이와 같은 회로를 우리는 2단자 회로라고 그래요. 또는 2단자 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자가 두 개 있는 회로 자체를 그러니까 안에 들다 보면 회로가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된다 하더라도 네모 박스 밖으로 나오는 선 자체가 두 개밖에 없어. 그걸 갖다가 우리는 2단자 망이라 그러는데 가장 간단한 2단자 망은 전압원, 전류원, 저항 이런 거밖에 없어요. 소자 하나만 있는 거. 소자 내부에 들다 보니까 소자 하나만 있는 2단자 망도 있다는 거죠. 그것도 가장 간단한 2단자 망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2단자 망이고 이것도 2단자 망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이것도 2단자 망이에요. 네모 박스에 밖으로 나오는 선은 두 개예요. 그러면은 2단자 망이 어떤 건지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질 거예요. 그쵸? 소자 하나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두 개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10개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뭐, 이 칠판만큼 큰 회로도 2단자 망. 네모 박스 만들어놓고 선반 두 개 끄집어내면 2단자 망이니까. 그래서 그 2단자 망 내부를 푸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이 2단자 망이 다른 회로에 첨가가 됐다는 거죠. 자, 3장에서 내가 회로를 풀 때 기본적인 회로 O를 이와 같이 뒀습니다. 뒀죠? 그리고 그때는 얘네들이 뭐라 그랬냐면 회로 소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회로를 풀 때 뭐가 필요했냐면은 각 회로 소자의 특성식이 하나씩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각 점에서 노드 방식 만들어내고, 각 메쉬에서 메쉬 방식을 만들어내서 소자 각각의 소자의 전압과 전류를 인가하고 6개를 인가하고 그것을 다 구한다 그랬죠. 그렇죠? 자, 3장에서 풀 때는 얘가 하나의 소자였는데 지금 뭐냐 하면은 얘가 소자가 아니고 전부 다 2단자 망이야. 이 안에 또 들다 보니까 소자가 여러 개 달려있다 이거지. 근데 밖에서 볼 때, 밖에서 보니까 그냥 네모 박스고 이 네모 박스가 갖는 특성식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2단자 망이 갖는 특성식이 하나 있습니다. 소자를 갖고 있는 특성식도 되지만 2단자 망도 특성식이 반드시 하나가 있어요. 안에 회로가 어떻게 구성됐냐에 따라서 특성식은 달라지겠지. 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2단자 망이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2단자 망의 특성식은 얼마냐라는 겁니다. 특성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소자에 흐르는 전류 I와 소자에 걸리는 전압 V의 관계식이었어. 그래서 이 안에 전압원이 있으니까 V는 얼마, 전류원이 있으니까 전류는 얼마, 저항이 있으니까 V 꼴로 저항 곱하기 전류 이렇게 특성식이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2단자 망이든 소자든 간에 네모 박스 2단자 망의 특성식이라는 것은 흐르는 전류 I와 걸리는 전압 V의 관계식이 특성식이니까 이 회로의 특성식은 흐르는 전류를 I, 토탈 걸리는 전압을 V라고 둔다면 I가 이렇게 흐르니까 오hm 양당에 얼마나 전압이 걸렸냐면 5I만한 전압이 걸려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 걸리는 전압은 여기 걸리는 전압이 3V, 여기 걸리는 전압이 5I니까 V는 5I 플러스 3. 얘가 특성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2단자 망도 단자가 두 개가 나오면은 그 단자와 단자 사이에 흐르는 전류 I가 미수고 단자와 단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미수 V로 둔다면 그 소자가 어떻게 연결됐냐에 따라서 특성식 하나가 딱 나와.
그게 그 2단자망의 특성식이라고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다 2단자망이라면 얘가 갖고 있는 특성식, 얘가 갖고 있는 특성이 다 있겠죠. 그쵸? 자, 제일 먼저 뭡니까? 만약에 노드 해석법으로 문제를 푼다면 이 KVL로 갖고 여기에 지정된 전압이 V1, V2, V3가 이 2단자망의 외곽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그거에 의해서 변수가 줄어듭니다. 그쵸? 그리고 이 점에서 나중에 KCL을 쓸 때 I1, I2, I3의 합은 제로인데 그 I1, I2, I3를 그냥 넣는 것이 아니고 그 I1은 얘가 갖고 있는 특성식을 보고 다시 바꿔서 넣는 거죠. 전압으로. 그래서 이 식을 갖고만 있으면 이 식만 갖고 있으면 이 해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기 이 세자의 특성식이 얘니까 V가 결정되어 있으면 I 값이 결정되니까 I는 5분의 V-3이라는 걸 대입만 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소자들이 회로가 풀려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구성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네버 박스가 갖는 특성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A라는 회로하고 또 어떤 새로운 B라는 회로가 있어. 그런데 공교롭게도 얘하고 특성식이 같아. 안에 들다 보니까 회로는 달라도 특성식이 같기 때문에 A 회로 대신에 얘를 여도 이 회로를 푸는데 전혀 안 달라집니다. 특성식이 같으니까. 어차피 이용하는 식이 같은데 회로가 달라진다고 해서 답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등가 회로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회로가 있죠? 내가 또 하나 회로를 이렇게 만들었어. 자, 이것도 네모박스의 특성식을 한번 볼까요? I가 흘러 들어가고 5분의 3A가 흘러가고 하니까 일로 흐르는 전류는 I 더하기 5분의 3A 흘러요. 그쵸? 그래서 5옴 양단에 걸리는 전압 V는 저항 곱하기 흐르는 전류. 이걸 구해도 똑같네? 그쵸? 그랬을 때 이 회로하고 이 회로는 등가 회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가 회로라는 건 딴 게 아니고 2단자망의 특성식이 같은 회로를 우리는 등가 회로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등가 회로라는 개념이 보니까 똑같네? 얘 대신에 얘 써도 되고 얘 대신에 얘를 써도 되는 거다는 뜻인데, 자, 그러면은 여기가 5V가 있고 3V가 있고 똑같은 걸 쓰는 거예요. 여기가 5ohm이라는 저항, 이게 2단자망 누구냐 하면은 바로 얘입니다. 얘에다가 내가 다시 5ohm짜리 저항을 달았어. 그 다음에 얘 등가 회로가 얘라 그랬으니까 얘로 바꿔치기를 해. 자, 여기 흐르는 전류 I를 구해보면요. 10분의 3A가 흐릅니다. 그쵸?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해도 여기에 5옴, 여기에 5옴이니까 흐르는 전류의 반이 흘러가니까 6분의 5A가 흘러요. 여기 틀렸네. 전류원이 틀렸어? 5분의 3이네? 그래서 10분의 3A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5옴의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얘를 다나 얘를 다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요 저항도 5옴이고 요 저항 다 5옴인데 요 저항에서 소모하는 전력을 볼까요? 여기서는 얘가 소모하는 전력 P 5옴은 R 곱하기 I의 제곱이니까 5 곱하기 100분의 3 해서 100분의 15W가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가 두 개가 직렬이니까 얘도 소모 전력이 100분의 15W예요. 근데 이 회로에서는 얘는 마찬가지예요. 10분의 15, 100분의 15W를 쓰는 소모 같아. 맞아요? 전류가 10분의 3A하고 저항이 5니까 5 곱하기 100분의 9. 100분의 9. 100분의 9네. 45. 100분의
똑같네. 이상해. 같은 이거는 같네. 이거는 둘 다 저항이 같아서 그렇구나. 얘를 시범으로 바꿔볼까? 시범으로 고치면 흐르는 전류가 15분의 3, 5분의 1A. 여기도 5분의 1A. 똑같아요. 똑같은 회로니까. 그 다음에 10옴에 소모하는 전력이니까 10 곱하기 25분의 1 해서 5분의 2와트. 미안하. 이만한 전류가 흐르니까 5분의 1A가 5옴이니까 5 곱하기 25분의 1이니까 여기는 5분의 1W가 손보돼요. 여기는 보면은 5분의 1A가 일로 흐르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5분의 2A가 흐릅니다. 5분의 3A 공급이 돼서 일로 5분의 1A가 나가니까 나머지는 5분의 2는 일로 빠지죠. 그래서 얘가 소모하는 전력은 5분의 4W가 됩니다. 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등가 회로가 두 개가 있었는데 그 밖에서 들다 보면 두 개가 같아. 그러니까 이 5옴의 10옴의 입장에서 보면은 똑같은 전류가 흐르고 똑같은 파워를 소모하고 똑같은 전압이 걸립니다. 그런데 내부 안에 들어가면은 얘도 5옴이고 얘도 5옴이라서 두 개의 저항이 같은 저항인 것이지만은 사실은 여기서 소모하는 전력은 5분의 1W, 여기서 소모하는 전력은 5분의 4W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모박스 안에 들어가면 달라요. 밖에서는 같은데. 1N의 힘으로 당기면은 이쪽에서 느끼는 거는 똑같아요. 천막 밖에서 봤을 때는. 근데 천막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서로 내용은 다르다. 그래서 등가하고 동일하고 다른 게 등가는 느낌이 같은 거고 동일회로는 구조까지도 똑같은 거. 동일회로야 당연히 똑같은 회로니까 바꿔치기해도 관계없지. 근데 등가회로를 바꿔치기 할 때는 등가회로를 바꿔치기 해서 문제를 풀면은 그 등가회로 내부로 들어가서 문제를 풀면 안 돼요. 밖에서. 밖에 회로에서 문제를 풀 때만 적용이 가능한 것이 두 회로가 특성식이 같으면은 등가회로가 되는데 그 등가회로는 바꿔치기 해서 문제를 풀 수는 있는데 그 밖에서만 답이 같고 안에는 달라진다. 근데 요거는 특별하게 얘하고 저항이 같은 경우지 일반적인 경우에는 등가회로 가면은 똑같지가 않아요. 안에 저항값이 다 달라져. 예를 들어서 10V, 1옴, 2옴, 3옴, 4옴이라는 저항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걸 네모박스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2장에서 이 4개의 직렬 저항을 더하면 얼마죠? 등가적으로 10옴하고 같다 그랬죠. 그래서 얘 대신에 등가인 10옴짜리 저항을 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 네모하고 이 네모는 같은 등가 회로이기 때문에 이 네모 박스 밖에 있는 10V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얘나.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 3옴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려고 그러면 여기는 없죠? 그냥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 V가 얼마냐라고 풀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얘 네모 박스의 등가 회로를 얘로 고쳐. 그러고 나서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해. 그 다음에 얘하고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얘가 1A가 된다. 이런 걸 써먹을 수 있어. 왜? 등가회로 내부에는 달라질지 몰라도 밖에는 같으니까. 그래서 이 시험의 밖에서 1A 흐르는 거나 이 4개를 네모박스를 해서 밖에 흐르는 전류 1A나 같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1A가 이렇게 흐르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3V다. 이렇게 문제 푸는 거죠. 그러니까 등가회로가 들어갔을 때는 내부는 원래대로 다시 돌려놔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가회로를 대체해서 밖에를 풀어. 그리고 다시 원상복귀를 해서 안에 풀어. 그것을 등가회로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라디오 같은 회로가 이와 같이 굉장히 커요. 큰 라디오 회로를 우리가 바로 해석 하나하나 일일이 모합니다. 그래서 라디오 회로에 들어가는 내용을 구역을 나눠. 각자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8개의 구역으로 나눠놓고
각 구역마다 등가열을 곤쳐. 얘 등가열로 바꾸고 얘도 등가열로 바꾸고 등가열로 다 바꿔놓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씩 풀어 문제를. 그러니까 1번 등가열하고 2번 등가열 사이에 연결되는 파트가 있을 겁니다. 이 파트에 흐르는 전류하고 걸리는 전압을 구해. 그러고 나서 이 안에 이 전압하고 전류를 갖고 이 1번 회로 안쪽으로 다시 들어가서 문제를 풀자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회로도 블락을 시켜서 각각에 대한 등가열을 곤치면은 그렇게 어려운 회로가 안 되는 거니까 그 어렵게 안 되는 회로를, 간편한 회로를 먼저 풀고 그 결과를 갖고 다시 또 등가 회로를 원래 갖고 있는 원회로로 돌아가서 다시 풀고. 한목에 처음부터 다 보려고 그러면 너무 많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블락 지어서 대략적으로 보고 한 블락에 가서 또 그 블락이 어디 생겼는지 또 들다보고 그것도 그게 또 크면은 그 안에 또 들어가서 또 들다보고 이런 식으로 구역을 정리를 해서 하나씩 풀어나가면 됩니다. 그것이 이용되는 것이 바로 지금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페브난과 노턴의 등가회로입니다. 가장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케이스예요.